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빨리 눈에 들어와주면 좋긴 한데 여러분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보니까 에스테르네 그지? 이거 있죠. 에스테르. 자 아까 금방 공부한 거 확인해 봅시다.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탄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다 똑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딱 보면 알아? 세봤어? 막 호랑이 막 셌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 여기 탄소가 CH3 끝자락에 있으면 CH3고 CH3 중간에 있으면 CH2고 그래. 요거 봐봐. 중간에 있는 건 CH2, CH2, CH3. 근데 요거 끝에 있으니까 CH3인데 요 중간에 이때 여기에 다른 탄소가 이렇게 붙고 여기 이렇게 붙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래도 여러분 수소의 개수가 다 똑같다. 이거 오늘 한번 세보고 이러면 그냥 뜯어다가 그냥 붙이는 거 알겠지? 자 한번 해볼까요? 얘를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뜯어. 이걸 뜯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붙이려고 그래. 이걸 이렇게 가려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봐봐. 원래 H 이렇게 있는데 이걸 뜯어. 이 H를 이렇게 뜯어.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붙여. CH3를 이렇게 갖다 붙여. 대신에 이거를 어디? 요거 뺀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대로 갖다가 재조합을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에스테르인데 탄소,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있고 그냥 이걸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이걸 띄어다가 저기다 붙이고 이래도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 녀석들의 분자식은 어떻다? 분자식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네를 뭐라 그래? 구조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무슨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자, 보기를 보면서 합시다. 일단 기억. 에스테르 화합물 요 세 가지는 분자식이 모두 같다. 어떻습니까? 같죠? 니은 5가지 화합물이 생성될 때 가수분해를 하겠대. 가수분해. 그럼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해주면 CH3, COOH 이렇게 하면 CH3, CH2, OH 되겠습니까? CH3, COOH, CH3, CH2, OH 되겠나요?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뭐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산소 2개 들어가게 한 번 해주고 산소 하나만 들어가게 한 번 해서 여기 공통적으로 수소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H, COOH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 요거 붙여서 그다음 여기는 CH3,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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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3이 생기는데 얘하고 얘가 다르네요. 얘하고 얘도 다르네. 그죠? 자 여기 해볼까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생겨? H, C, O, O 뭐야? H, H, C, O, O, H. 그다음 여기는 CH3, 그다음에 CH. 요거 O가 요 가운데 탄소에 있어. 그래서 OH 요렇게 하거나요. CH3, CH 여기 OH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 나왔는데 보니까 얘가 같아. 얘가. 그래서 6가지 중에 2개가 반복이 되니까 하나 줄여서 5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보면 할 수 있겠지? 거꾸로 이런 겁니다. 원소 분석을 해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탄소가 4개, 수소가 8개, O2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에스테르하고 카르복시사는 작용기 이성질체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렇게도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런 놈들도 되지만 뭐도 될 수 있냐면 탄소에 이렇게도 돼 여러분. 이거 세보면 선생님은 안 세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 수소 8개. 탄소 하나, 둘, 셋, 넷. 됐죠? 탄소 4개. 산소 하나, 둘. 됐잖아.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 이렇게 있었다. 근데 뭐 B, C, D, E는 중화 반응하지 않았는데 A는 염기와 중화 반응하더라. 그럼 A는 요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죠? B, C, D, E 중에서 환원성을 응고를 반응했더니 응고를 반응하지 않더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요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응고를 반응한 게 요거야. 응고를 반응한 거. 응고를 반응해서 생긴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수분해를 했는데 반응한 녀석이 두 가지 X하고 Y가 생겼는데 요드 포름 반응을 하는 녀석이 X다 그러면 X다 그러면 여기 XY 요드 포름 반응하는 게 X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요드 포름 반응 어떤 거 하는지 기억나? 안 나? 요게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아니면 산화에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산화에서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수소나 탄소. 그럼 어느 게 요드 포름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요 놈하고 요 놈 중에 요거하고 요거 중에 요거 CH3 있고 C에 OH 요거 산화하면 뭐 되는 거야? 산화하면 얘가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해서 요게 되잖아. 요게. 그죠? 그러니까 요드 포름 반응 이거 실험을 있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러면서 막 써놓으면 여러분이 머리 복잡하다. 그런데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들이 계속되는 거야. 간단한 원리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게 계속될 뿐이지 이게 엄청나게 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쨌든 5가지 하면 그 다음에 생성된 화합물을 나트륨과 반응시키면 모두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다 산알코올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나트륨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당연히 요 놈은 요렇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요게 여전히 있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트륨과 반응해서 알코올도 수소 발생, 산은 더더군다나 수소 발생 이렇게 되는 거야. 산성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나오잖아. 꼭 이거는 나트륨에 한정되고 칼륨에 한정되지만 이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철과도 반응합니다. 나트륨과 반응, 마그네슘과 반응, 아연과도 반응할 수 있어. 왜? 산이잖아.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뭐 나온다? 수소 나온다. 그죠? 아니면 OH로만 봐도 얘도 OH 있고 얘도 OH 있으니까 당연히 나트륨과 반응해서 뭐 나온다?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맞아서 5번 되겠습니다. 9번 갈까요? 아까 이 문제는 아까 그거랑 비슷하잖아. 또 에틸, 아세틸렌이 또 나왔어. 아세틸렌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왼쪽에다가 아세틸렌을 얻는 게 어떻게 얻는 거라고 써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야, 나 공부했어. 나 이제 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칼슘 카바이드에다가 뭐 넣으면 돼? 물 넣어. 그냥 물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 요게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소를 넣었어요. 수소를 부가를 했어요. 수소를 부가한 다음에 수소를 부가하면 한 번 하면 뭐가 되고 한 번 하면 에틸렌이 되고 또 한 번 하면 에탄이 되는데 이렇게 될 터인데 그죠? 부가 반응을 하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의 개수를 보통 안 쓰는 거란 말이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서 멈췄는지 아니면 얘가 막 달려가 가지고 여기까지 갔는지 실제로는 다른 정보가 없으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화합물 A를 만든 다음에 물을 넣어도 되고 막 Cl2를 넣어도 되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넣어서 반응하려면 얘 물 넣으면 반응하겠니 안 하겠니? 배가 불러 터져 죽겠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는 뜻이야. 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줬더니 뭐가 생겨? 아까 했지? 자, H하고 OH인데 요 놈이 이쪽 가서 붙고 요 놈이 여기 가서 붙고 그럼 이중결합이 없어지겠네. 요 부분이 여기 가서 붙고 그러면 왼쪽에 수소 2개였는데 요거 와서 3개. 그죠? 여기 원래 수소 2개였는데 OH 수소 2개였는데 OH 이렇게 되겠죠. 이거 산화해서 알데히드 그죠? 요것도 산화해서 COH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Cl2를 넣은 거야. 여기다가 Cl2. 그럼 부가하죠. 부가. 그래서 요 Cl2를 따로 그려보면 Cl2를 이렇게 그려보면 Cl2가 이렇게 쓰면 요 손이랑 여기 잡고 요 손이랑 여기 잡으니까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단일결합만 남네요. 그다음 염소가 이쪽 하나씩 있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에틸렌이 비닐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얘가 가서 야, 손 잡자 그러면 얘가 손 잡고 요 손이 야, 이렇게 잡고 요 손이 또 이렇게 잡고 에틸렌이 개떼같이 붙으면 뭐야? 폴리에틸렌. 그죠? 요런 녀석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B가 에틸렌인데 개떼같이 붙으면 뭐가 돼?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으로 뭐 만든다고? 비닐 봉다리, 비닐우 후크루. 비닐 봉다리를 요걸로 만든다. 그래서 단위체 또는 뭐라고 하냐? 단량체, 단량체 똑같은 말입니다. 폴리에틸렌이라는 공분자가 만들어질 때 똑같은 레고가 레고가 붙어서 허물나게 큰 놈이 됐는데 그때 그 레고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단량체, 단위체 이렇게 부르는 거. 오케이? 폴리프로필렌은 뭐가 모인 거겠어? 프로필렌이 개떼같이 모이면 폴리프로필렌. 그치? 염화비닐이 개떼같이 모이면 폴리염화비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맞고요.
B는 암모니아성 질산을 용액과 응고를 반응한다. 화합물 A가 물이 가면 화합물 B는 뭐야? 알코올이잖아 일단. 그죠? 알코올. 알코올이 반응나 산화를 막 하면 카르복시산이 될 거야. 이거는 뭘 헷갈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냐? 잘 봐봐. 얘가 물이 들어가면 있잖아. 이게 만들어지고 이놈이 저절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저절로 뽀르르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뭘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달군 구리주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중프롬산 칼륨을 넣어든지 산화제를 넣어야 일로 가잖아. 그치? 쉽게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나? 알고 싶은 거야. 요 녀석이 이제 물이 들어가. 물 들어가면 뭐 돼? 요게 돼. 할 수 있죠, 여러분? H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야, 너 나랑 손잡자. 그래서 얘가 손잡고, 야, 나랑 손잡아. 부가 반응을 하죠. 요게 된 거야. 그런데 비닐로 알코올은 안정, 불안정, 불안정. 불안정하니까 얘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세틸렌이 바로 물이 부가가 돼서 뭔가가 생겼다. 그러면 얘가 무슨 성을 갖는다? 이걸 가지니까 환원성을 갖는다. 응고를 반응한다. 이렇게 갈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는 알코올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린다. 이럴 수 있는데 B는 응고를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요 녀석이 응고를 반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X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빨리빨리 반응하고 싶으면 촉매로 백금이나 뭐 니켈 같은 거 씁니다. 촉매는 여러분 막 일부러 이 촉매까지 다 외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잘 외우게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디귿 반응 가는 물의 부가 반응이죠. 물의 부가 반응. 나는 염소가 붙었어. 그러면 염소에 뭐야? 부가 반응이지. 그지? 부가 반응.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어디 갔나? CL2도 부가죠. 나는 산화 반응이네. 나는 산화 반응. 화합물 B가 산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식초까지 가버렸습니다. 10번 갑시다. 그림은 칼슘 카베이드. 이거 이렇게 됩니다. 요거까지 아예 얘는 요거까지 다 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아세틸렌. A는 아세틸렌. 자, 여기가 A죠. A. A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다가 HCl이 된 거야. HCl. 그러면 H가 이쪽에 붙고 Cl이 여기서 붙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H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붙어 여기에 와서 2개. 그리고 수소 하나였는데 이제 CL이 이쪽에 붙을 테니까 여기 Cl. 어머나 그 이름도 유명한 염화 비닐 클로라이드.
이게 개떼같이 붙었다. 개떼같이 붙었다. N개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양팔 벌려서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 단일결합. 탄소 단일결합. 탄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해서 N개. 폴리 염화 비닐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PVC가 됩니다. B가 개떼같이 모이면 PVC. 자, A에 수소를 부과했네요. 여기에다가 수소를 부과하면 아까 했던 에틸렌이 되는 거지. 그래서 C가 되고, 야, 얘가 C고, 여기에다가 물을 또 부과했대. 아, 우린 쫄지 않아. 이제 이런 거 쫄지 않아. 쫄지 않아. 여기에 H가 하나 더 늘어나고요. 이쪽에는 OH가 하나 늘어나고요. 여기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변하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될 거예요. D가 알코올. 어머나, 얘가 산화하면 알데히드가 되지. 알데히드가 산화하면 또 카르복시탄이 되지. 야, 이거는 이제 정말 자꾸 얘기하니까 막 짜증날라 그래. 너무 자주 나오네 이거. 이제 알코올이 산화하니까 알데히드가 산화하니까 카르복시산 이게 뭐 계속 나와. 자, 그랬나요?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늘지 여러분도. 자, A는 C2H2다. 요거잖아. 오케이. 요거. 야, 탄소 두 개에다가 H 두 개, C2H2. 좋아. B, 폴리염화비닐의 다리체, 단양체다. 얘가 개떼무 같이 모이면 PVC가 됐는데, 요거 PVC의 단양체. C는 우리가 물을 부과했지만 얘는 당연히 브롬도 부과가 되지. 당연히. 그죠? 그래가지고 브롬이 이렇게 붙은 녀석이 돼서 브롬의 탈색 반응. 왜? 이중결합도 되고 얘도 당연히 브롬 넣으면 되지. 브롬 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브롬에서 시스, 트란스 이런 거 생기죠. 요거가 이쪽으로 가면 트란스까지 생기고 어쨌든 탈색 반응을 한다. 맞죠? D는 비누화 반응을 한다. D가 누구요? D가 A, B, C. D가 요거네요. 알코올이 무슨 비누화야. 비누화 반응을 하면 에스테르 라야 되니까 지금 여기엔 없어요. 여기다 뭘 넣어?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물 빠진 다음에 요런 놈이 생겨야 이게 비누 반응하지. 그죠? 에스테르가 이게 이제 비누화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E는 응고를 반한다. E가 누구야? 얘네 얘. 어머나 반가워라 얘. 응고를 반하지. 그래서 자, 여러분 확실히 알았던 몰랐던 이제 더 이상의 어려운 용어나 더 복잡한 놈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놈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아셨죠? 나 이번에 점수 잘 못 맞았다. 너무 쫄지 마라. 네.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남아서 공부하다 가라 그래. 왜냐면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고민을 하면 이거에 관한 해결책이나 명확한 개념이 잡혀주면 질문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화학의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그 분량 가지고는 문제를 깔끔하게 이렇게 의문점 없이 쫙 풀고 아 이거 완벽해 이런 느낌이 안 든단 말이야.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자꾸 묻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있어봐. 아 이거 모르겠는데 학원 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까먹고 딴 거 숙제해야 되니까 그거 하다가 까먹고 학원에서 공부하면 딸랑딸랑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다음에 설명 듣고 가서 앉아서 음악 공부하다가 또 모르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계속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집에 딸랑딸랑 가면 그게 잘 안 되잖아. 알지?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알지? 그게 좋다고 효율적이야. 난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머리에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 원망할 거야. 하나님 원망할 거야. 조물주를 원망할 거야. 삼신 할머니를 원망할 거야. 머리 그냥 그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서울대를 갔는데 백수가 되는 인간들이 태반이에요. 반백수라고 그래. 그건 뭐냐면 있잖아. 공부만 잘해서. 공부만 잘하면 아무짝에도 못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써먹을 만한 사람이냐?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걸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 그래서 나도 이제 학원에 직원 뽑을 때나 선생님들 뽑을 때 내가 가서 시강도 보고 원장님이랑 의논도 하고 얘기도 선생님이랑 나눠봐요. 얘기 나눠보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문제 해결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긴 많아. 근데 좋은 대학만 나오고 문제 해결력은 개뿔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문제 해결력도 없는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월급만 많이 달라 그러고 문제 해결력은 하나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 이론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어. 이런 사람은 시샘말로 세상에 시잘데기가 하나도 없어. 시잘데기 없어. 괜히 막 다른 사람 깜보기만 해. 아유 머리도 안 좋으면서 뭐 이런데 머리가 안 좋긴 왜 안 좋아? 여러분 우주 역사상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 있을 수 있어? 두 명 있을 수 있어? 없잖아. 적어도 유니크합니다. 좋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우주 역사상 단 한 번 있다가 영원히 다시 있을 수 없는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또 능력이 있고 또 다른 문제 해결력을 갖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화학을 잘 못한다. 화학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근데 화학 점수를 꼭 높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알았지? 가면 안 된다. 가지 말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궁금할 때 물어봐. 선생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잖아. 항상 저기 앉아서 엉덩이에 빵꾸 나도록 앉아있어. 나 진짜. 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의논도 하고 야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그게 쓸데없이 시간 가는 게 아니야. 다 여러분 이제 사고하고 친구와 교류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친구가 표현한 걸 받아들이고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그 능력의 향상이잖아.
그거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 독고다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은 있잖아. 선생님 나이 때 막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을 막 숭상했다니까. 쩔간에 가서 혼자 처박혀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막 고시 패스하고 해서 고위직 공무원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숭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고위 공무원 하다가 끝나요.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그러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그 방법 중에 단연코 이 지방이 뭐라고 남아서 질문하세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해. 끝나고 빨리빨리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가라고. 그냥 야 다음에 물어야지. 알았지? 자 11번으로 갑시다. 11번. 여러분 이거를 아직까지도 막 잘 해결을 안 하고 있잖아. 아는 분 모르는 분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온도에 따른 이제 용해도라는 게 있는데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이거를 용해도 곡선. 그래서 여기 보면 용해도를 정의를 하는데 가장 많은 정의가 요 용해도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요거는 최대 그람수야. 최대 용질의 그람수. 이 최대가 되면 이때 이걸 뭐라 그래? 포화용액이라고 그래. 여러분 소주 막걸리는 한 5%, 포도주는 보통 14%, 13%. 여러분 와인 먹으면 여러분 와인이 농도가 막 소주처럼 25도씨 이렇게 못 되는 게 뭐냐면 발효주는 이제 효모가 뭐해? 발효를 하잖아. 그래서 포도당 먹고 오줌 싸고 포도당 먹고 똥 싸고 포도당 먹고 오줌 싸고 포도당 먹고 똥 싸고 이러고 있는데 그 포도당 먹고 배출한 배설물이 뭐냐? 에탄올이야. 그럼 우리는 효모에 배설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럼 기분 좋아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효모가 자기 배설물을 막 방출을 하다가 알코올의 농도가 13%를 넘으면 이제 자기 배설물에 독이 올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시켜서 만든 요 포도주는 13, 14%를 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떡하냐? 가열을 해서 에탄올만 증류시켜서 그걸 모아서 만든 게 소주야. 소주. 양주도 이렇게 만든 거야. 양주는 어떻게 하냐?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서서히 물을 빠져나가게 하면 알코올만 남겠지, 그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수를 또 높입니다. 어쨌거나 용해도 곡선은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돼. 용매 100g당 용질의 그람수. 이거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가파르게 되어 있는 게 질산칼륨인데 KNO3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매 100g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나 읽어볼까요? 읽기 눈금이 딱 20도씨에서 보면 30이야. 여기가 20도씨라고 해봐. 여기가 30이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용매 100g을 가져다가 질산칼륨이라는 녀석을 온도 20도씨를 계속 유지하면서 녹이다 보면 몇 그램 녹으면 30g 녹으면 더 이상 녹지 않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보세요. 왜 소주 얘기를 했냐? 술 얘기를 했냐?
혼합물이라는 것은 봐봐. 17%짜리 소주도 있고요. 19%짜리 소주도 있고요. 25% 소주도 있고요. 뭐 40도씨 양주도 있고요. 이렇단 말이야. 혼합 비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섞으면 돼. 자, 혼합의 비율은 우리 마음대로다 이거야. 오케이? 맞나요? 그런데 질산칼륨이 자 100g에 5g, 10g, 15g, 20g, 25g 마음대로 섞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마음대로 섞을 수 있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20도씨에서 용매 100g에 얘 40g을 섞을 수는 없다고. 혼합이 되질 않아 이때는. 이걸 뭐라 그래? 봐봐. 여기가 포화가 되니까 30을 넘어 30 이하 이 불포화일 때는 마음대로 여러분을 야 100대 5야 100대 10이야 마음대로 비율을 조절해서 섞을 수가 있다고. 이게 불포화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런데 100g에다가 물이 있었는데 여기다 30g 넣으니까 다 녹았어. 그래서 10g 더 넣었어. 그랬더니 10g이 여기 그냥 있는 거야. 30g은 넣고 10g은 안 넣고 있는 거야. 이런 용액을 뭐라 그래? 포화용액이라. 그래서 여기에 요 점은 다 뭐야? 포화라고. 포화. 맞지? 어? 그래서 여러분 포화용액은 이것과 이거에 뭐가 정해져 있다고?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물과 요 녀석은 질량비가 있잖아. 요거 2g이면 얘는 16g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8에 화합물을 만들 때는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뭐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도 비율이 일정해요. 그러나 이거는 혼합의 비율이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얘와 얘의 비율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요 포화용액이 100에다가 30이 녹았어. 그러면 용액이 130이잖아. 보세요. 용액과 용질의 비율 130대 30. 용액과 용매의 비율 130대 100. 용매와 용질의 비율 100대 30.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1대 8이니까 야 수소가 100g 있으면 산소는 얼마? 당연히 1대 8이니까 800g이 필요해 라는 것을 비례식으로 암산 때리듯이 여기서의 문제 해결도 바로 뭐? 비율은 일정하다. 혼합 비율이 일정한 게 아니라 포화용액이 됐을 때는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 포화용액이 되면 비율이 일정하다. 이걸 꼭 떠올려야 된다. 됐나요? 비율이 일정합니다. 오케이. 어디서? 포화용액. 포화용액 아니면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 막 섞기 나름이야. 1% 소주, 2% 소주, 3% 소주, 샴페인, 4%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포화용액에서는 비율이 일정하다. 자, 이제 문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1. 40도씨 100g의 물에 30g의 질산칼륨을 용해시킬 때입니다. 40도씨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뭐야? 문제 따라가면서 표시하는 거야. 표시. 야 여기에 40도씨. 야 40도씨래. 이거 왜 못해? 쫄지 말고 제발. 아셨죠? 그래가지고 40도씨야. 그래서 야 용매가 100g이야. 너무 기분 좋다. 여기 그래프에 다 나와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로 뿅뿅뿅뿅 올라갔어. 여기 올라갔어. 어디 만났나요? 40도씨에서 쭉 가면 어디서 만나면 한 65쯤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요 그래프까지 올라가면 질산칼륨이. 근데 얼마만 넣었대? 65 다 넣은 게 아니야. 얼마만 넣었대? 30만 넣었대. 30만. 얘가
포화 불포화? 불포화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물이 100g 있는데 온도는 40도씨야 40도씨야 포화 용액을 만들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몇 g을 더 가져다가 넣어. 이렇게 되려면 35g을 갖다 세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포화 용액 되겠지? 또 하나 방법이 있어. 얘가 없대. 얘가 없어. 넣을 수가 없어. 그래도 포화 용액을 만들래. 그랬더니 집에 얼음이 많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이 자식의 온도를 어떻게 낮춰보세요.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온도가? 낮춰. 그래서 여기 만났어. 여기 온도가 얼마라고 써져 있나요 여러분? 자 그려봐. 몇 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찾으려는데 이거를 답도 안 되고 풀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나 이제 머리 아파 이런 자식은 나 안 해. 그러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자 불포화 용액이 포화되는 방법은 포화될 때까지 용지를 더 넣어주는 방법과 어떻게 온도를 낮춰서 요 그래프와 만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네요. 별거 아니지? 알고 나니까 막 이런 거 틀리니까 막 화나지 막 스스로한테. 괜찮아. 시험장에 가서 안 틀릴 때. 그래서 무릎 1에 온도는 약 20도씩 무릎 2로 가겠습니다. 30도씨 물 100g의 황산구리는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는가? 30도씨. 황산구리는 이쪽에 있어. (30도씨니까) 이쯤이겠네요. 그죠? 여기 30도씨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와봐. 30도씨에 올라가다가 황산구리하고 만났어. 한 23, 4, 5 뭐 이렇게 되겠죠. 3, 4, 5 23, 4, 5 약 25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은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음 3, 물음 2의 포화용액의 질량 퍼센트와 질량 모루 농도는 각각 얼마입니까? 제가 이 문제에서 이거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줘서 이 문제를 못 풀었을 수 있는데 제가 안 줘도 할 말은 있는 게 뭐냐면 책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고 풀었을 때 질문을 안 하고 바로 풀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한국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물음 2에 그냥 23, 24, 뭐 한 25 뭐 이런데 25로 합시다. 까짓 거 귀찮으니까 25로 하고 자 100에다가 그지? 용매 100에다가 용질 25g을 녹였어요. 용매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용액의 총 질량 125분의 용질의 총 질량 25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몇 분의 1? 5분의 1이네. 5분의 1 곱하기 100. 그죠? 그러니까 2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약 20% 근처. 아니면 선생님 나는 이거 24로 했어. 그러면 이거보다 좀 작은 숫자 나오고 이렇게죠. 그죠? 몰랄농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몰랄농도는 일본에서는 뭐 질량 모르농도 이렇게 합니다. 질량 몰농도 이렇게 해요. 몰랄농도. 요거는 용매 1000g 아니면 1kg 당 질량. 용매야 매? 용매가 아니야. 용매. 용질의 몰수야. 용질의 몰수. 여러분 용질의 몰수 어떻게 해? 질량 나누기 분자량은 이렇게 해서 질납분몰 기억나? 질량 나누기 분자량은 몰수, 질량 나누기 분자량은 몰수, 질납분몰, 질납분몰, 질량 나누기 분자량 몰수. 그 다음에 몰분질,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뭐 질량. 그래서 CuSO4의 요 녀석이 64, 얘가 96입니다. 요거 하니까 160이네요. 그죠? 160. 질량 25g을 뭐로? 분자량, 화학식량 160으로 나눠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죠? 100g의 물은 몇 킬로그램? 0.1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16분의 25몰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1. 얼마 정도 되겠네요. 1.56 정도 나옵니다. 1.6 정도. 물음사 별표하시고요. 별표를 3박 4일 코스로 합니다. 왜? 이거 아이디어 낼 때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요. 자, 우리 30도시에서 여기에 녹은 거를 25g으로 하기로 했나? 25g.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증류수가 100g이 있는데 20도시에서 포화된다는 말은 25g이 여기 녹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죠? 용액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25하고 뭐 요거 100하고 비율이 일정하다고. 더 이상 녹을 수 없으니까. 그치? 기억나? 그러니까 용액이 125야. 머릿속에서 이거를 꼭 활용해야지. 와, 이거 대 요거는 일정하다. 포화 용액이. 이거 대 이거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거 대 이것도 일정하고 이거 일정하고 이거 일정하고 다 일정하단 말이야. 이 녀석들 비율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 포화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섞기 나름이잖아. 여기 막 지 맘대로 막 섞어. 그러니까 불포화할 때는 못 써먹어. 뭐 포화 용액일 때는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일정한 비율. 구별 됩니까 이제? 포화가 아닐 때하고 포화할 때하고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지? 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드냐? 이 문제는 푸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좀 쉬었다가